여러분들 곁에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곁에 떠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떠날래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안 만나고 과연 내가 너네한테 영상만 보라고 하면 과연 너네는 지금 공부가 될까 안 될까? 지금 영상으로 보는 거는 그나마 우리가 다시 뭐 하니까 직접 만날 일이 있으니까 대체가 되는 거지. 만약에 아예 안 만날 거는 내가 영상 보라면 너네가 볼까요? 안 보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는 게 더 공부가 잘 돼? 아니면 영상으로 하는 게 공부가 잘 돼? 만나는 거. 영상. 이 얘기입니다. 32번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 해야 돼? 직접적으로 뭐 해줘야 돼요? 만나서 이렇게 직접적인 뭘 해줘야 돼요? 이게 그나마 공부가 될까 안 될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영상으로 보거나 책으로 보거나 그림으로 보는 거는 무슨 경험이나 좀 쉽다. 직접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은 뭐에 비해서는 뭐 할까요? 직접적인 경험에 비해서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오, 방금 그거 괜찮았지 않니 도희? 계획이 없던 건데. 대박.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괜찮나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첫 문장 볼게요. 면 대 면 상호작용이야. 직접 얼굴을 뭐하는 앞에 왜 왁스밖에 없네. 얼굴 갖다 밀려 했는데 내 얼굴에 갖다 뭐하는 거 이렇게 면 대 면이야. 그러면 직접 만나는 거야 간접적으로 만나는 거야? 직접. 그러면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랙션 이거 넷 중에 누구로 보면 돼요? 직접. 얘로 보면 되겠죠? 네. 얘 뭐로 줄까요 우리? 하나. 파란색 이렇게 줄까요? 네. 직접적으로 뭐 하는 거? 페이스 투 페이스. 이게 상호작용하는 거. 괜찮니? 이거 좋아해야 돼 안 좋아해야 돼? 좋아하기 파워풀하대요. 유니클리하게 뭐하다? 파워풀하대요. 효과가 좋다는 소리에 효과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겠죠? 코로나 이후로도 온라인 학습에서 애들이 많이 멍청해지긴 했죠. 자 그래서 가끔씩 이게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대. 뭐 할 유일한 방법? 많은 종류의 지식들을 뭐 할? 공유할 뭐 하는 방법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좋다는 소리야 안 좋다는 소리야? 좋다는 소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뭐 할 유일한 방법? 많은 지식을 뭐 할? 많은 지식을 공유할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 좋다는 소리야 안 좋다는 소리야? 좋다는 소리야. 그것은 다시 뭐네? 그거 여기서 그것이 누구겠어요? Face to face interaction이에요. 여기서 이는 누구다? Face to face interaction이에요. 즉 어떻게 만나는 거? 면 대 면으로 만나는 거. 비대면이 아니라 찐으로 뭐 하는 거? 면 대 면으로 마주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해야 돼요? Best way. 최고의 방법인 거지. 뭐를 뭐 할?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자극할.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뭐 할? 자극할 뭐다? 최고의 방법 중 하나래요. 그래서 6까지 괜찮니? 직접 만나야 뭐라도 된다는 소리야. 그럼 우리 일요일날 만날까요? 미안. 근데 갑자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수거 관계는 기억하셔야 돼요. have, difficulty, 뒤에 ing 쓰는 거. 수거 관계는 기억합시다. 필기 안 해도 꼭 기억하세요. spend 목적어 ing였죠. 마찬가지로 have, difficulty, ing. 수거 관계 기억하세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여기에 꼭 누구 쓰는 거 기억하세요? ing 쓰는 거. 해석해볼까요? 배우는데 뭐를 겪을 수 있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대요. 학습에 어려움을 준대요. 아무리 읽어도 학습에 어려움을 주는 건 넷 중에 누구니? 학습에 어려움을 준다는 건 얘지 않겠니? 그렇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처리하면 돼? 학습에 어려움을 준다는 이렇게 처리하자는 거죠. 학습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difficulty 뜻이 뭐다? 어려움이잖아요.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여기 뒤에 누구 쓰는 거다? 이유는 물어보지 마라. 수거다. 됐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리는 방법이 정말 중요한 건데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데 뭐랑 뭐로는? 사진이랑 책
그치. 해석을 해보면 사진이랑 책으로는 학습에 어려움이 있대요. 한번 생각해보면 사진과 책을 뭐라고 이해하는 거야? 그치.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랑 뭐? 사진 혹은 그림 같은 거랑 뭐를? 책을 완전 누구랑 같은 통속으로 이해하자. 직접 경험에 대비되는 친구라고. 직접 경험과 반대되는 무슨 경험에? 간접 경험이라고 이해하자는 거죠. 오직 뭐로만 픽처, 그림 혹은 사진과 한 번 더 from a book 오직 뭐로만? 책으로만 배우면 이런 것들로만 배우면 쉬워 어려워 학습이 잘 돼야 안 돼. 잘 안 된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한 번만 더 내가 이렇게 이해하세요. 픽처과 북을 간접 경험의 예시로 이해하면 좋다고. 예시로. 됐어요? 자, 그래서 블라블라 샬라샬라 실기평을 얘가 찾았대요. 성취 잘했어 못했어? 잘했대. 성취를 잘했다 못했다? 많이 했대요. 좋아 안 좋아? 이 새끼 잘 배운 새끼들이네. 뭐한 사람들? 많이 성취한 사람들. 많이 뭐한 사람들? 성취한 사람들이에요. 얘들을 한번 조사를 쭉 해보니까 얘들이 이전 우승자의 제자들이었대요. 뭔 소리냐? 노벨상 받았던 새끼들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 그럼 노벨상 받은 사람들을 뭐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 노벨상 받은 애들이 이전에 받았던 애들의 제자였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접근성이 있었대. 똑같은 뭐에 대해서?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랑 마찬가지로. 책 같은 거나 이렇게 주변에 있던 설명에 대한 접근성은 다 뭐였을 거야. 서로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보면 비슷했을 텐데 여기서의 유일한 차이점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복잡한 지식,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정적인 차이, 그들의 뭐에? 창의성에 뭐를 준 것은? 창의성에 뭐를 준 것은? 결정적 차이를 준 것은 바로 뭐다? 책이 좀 이상한 느낌이죠. 어디에요? 뭔가 잘못됐죠 지금.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32번인가요? 얘가 아니야. Personal knowledge가 아니라 얘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지금 바로 PPT로 바꿀게요 그냥. 죄송. 사고 났네요. 미안. Complex knowledge가 아니라 뭐게요? 너네가 알 리가 없겠죠? 잘못됐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ersonal contact, 개별적 접촉이에요. 직접 뭐 해보는 느낌이니? 직접 뭐 하는 느낌이니? 만나는 느낌 맞죠? 그럼 쟤를 어떻게 처리해주면 되니? 직접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게 결정적 차이를 뭐 해냈다? 만들어냈다. 이것은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낸 거면 플러스 느낌이야? 마이너스 느낌이야? 플러스 느낌인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노벨상 받은 애들 한 번 더 알아보니까 노벨상 받은 애들은 다 누구의 제자였다고? 이전에 받은 애들의 제자였던 거지. 그러면 그 당시에 공개된 책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또일 거 아니야? 비슷비슷할 거 아니야? 그럼 얘들한테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줬던 건 누구야? 그 이전에 받았던 사람들과의 개인적 접촉이었던 거지. 됐어요? 마지막 문장은 어떻게 보면 돼요? 이것이 This makes conversation. 이게 대화를 만들어내는 게 뭐를 만들어낸다? 그냥 대화하려면 대화의 전조건 한번 생각해요. 대화. 만나야 돼. 전화로 하는 거 통화라고 그러죠.
대화라는 건 뭐예요? 그치. 그래서 통화를 누구로 이해하면 돼요? 직접. 얘로 이해하는 거지. 여기서 대화를 뭐로 이해하면 좋다? 직접적으로 만나는 걸 예시로 이해하면 좋은 거예요. 괜찮아? 육. 됐어? 육. 그럼 좋은 거 만들어야 돼요? 안 좋은 거 만들어야 돼요? 좋은 거 수준 좀 뭐 해야 돼요? 높아질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중요하다는 거야, 안 중요하다는 거야? Most important. 중요하다라는 거네요. 맞니? 네. 직접 만나야 뭐 한 거다. 직접적으로 만나야 뭐 하는 거다. 좋은 거 봐. 좋은 거다. 알겠지요? 얘 무슨 뜻이에요? 직접. 직접적인이죠? 여기 앞에다가 IN 갖다 붙이면 뭐가 돼요? 직접적이지 않은 거. 직접적이지 않은 것이 뭐가 되니? 간접. 간접적인 게 되죠? 얘가 이쪽이고 얘는 이쪽이겠죠? 추가적으로 이 정도 단어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그거 적어줬잖아요. 같은 새끼리 무슨 근거라고? 이쁜 거. 그래서 지금 이게 같은 새끼인 거잖아. 그래서 얘가 실제로 뭐였던 거다? 빈칸이었던 거예요. Personal contact 빈칸에 적어놨나?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거 책 잘못했으니까 조금 바꿔놔야 돼요. Complex knowledge가 되겠죠. 좌측에 6번 문장 보면 몇 쪽이에요? 27쪽에 교재 몇 쪽? 27쪽에 6번 문장 보시면 Complex knowledge가 되어 있거든요. 얘 뭐로 바꿔달라? Personal contact로 바꿔주세요. 미안해요. 다시 한번 personal contact가 주는 느낌은 직접이야 간접이야? 직접적인 거죠. 개인적으로 컨택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몇 번으로 가면 되나요? 33번으로 가볼까요? 몇 번? 33번으로 가보시죠. 33번 소재가 조금 특이해요. 자, 대부분 그 외국어가 영어에서 뭐 되면 쓰이면, 사실 대부분 외국어가 영어에서 뭐 하면 쓰이잖아요. 그럼 이제 자막이라는 게 뭐 하기 위해서 사용돼? 번역하기 위해서. 시청자들을 위한 대화를 뭐 하기 위해서? 번역하기 위해서 뭐가 사용됩니다? 자막이 사용된대요. 사실 보통 영화에서 외국어가 발화가 되면 쓰이면 관객들을 위해 그 대화를 뭐 하기 위해? 번역해주기 위해 뭐가 뭐 된다? 자막이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첫 문장 보고 그냥 뭐야? 무슨 내용이구나. 자막 내용이겠구나. 이렇게만 일단 이해를 해볼까요? 대충 뭐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자막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그래서 근데 머릿속에서 누구 얘기도 나와요? 어디에서요? 영어에서 어떤 언어 써야 돼요? Foreign language. 어떤 언어 써야 돼요? 외국어를 써야 되죠. 됐어? 영화 속에서 외국어 쓰면 자막이 뭐 된다? 사용된대요. 첫 번째 문장은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까요? 됐니? 근데 봐봐. 이게 필자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가끔씩 때때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외국의 대화가 자막이 빠져버려. 자막이 뭐 하는 경우도 있다?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대요. 외국 영화 보는데 지금 자막이 나와 안 나와? 자막이 뭐 해버린다? 요게 자막화하는 거지. 언 갖다 붙였을 때 자막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막이 없는 거야. 자막이 있다 없다? 자막 있어 없어? 없어.
있나요? 특히나 언제 자막이 없을까? 특히나 언제 자막이 없냐면 이것은 종종 일어난대요. 이것이 뭐겠니? 자막이 빠져버리는 거겠죠. 이것이 뭐라고? 자막이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종종 일어나. 언제? 그 영화가 주로 보여지는 것은 누구로부터? 관점. 그때 어떤 관점? 특정한 캐릭터. 어떤 특정한 캐릭터요? 그 언어를 할 줄 알아 몰라? 할 줄 몰라. 다시 언제 자막이 빠진다? 영화 속에서 외국어가 등장하는데 특정 인물이 어느 인물이? 특정 인물이 그 영화 속에서 사용되는 그 언어를 할 줄 알 때 못할 때. 모를 때. 그치. 다시 천천히 할게요. 이것이 뭐다? 자막이 빠지게 되는 경우야. 이건 종종 발생하는데 만약에 영화에서 그 언어를 말하지 못하는 인물이 그거를 보여줄 때는 자막이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잘 안 나온다고. 됐나? 다시 특정 인물이 언어를 할 때 못할 때 못할 때 그 자막은 뭐 해버릴 거예요? 빠져버릴 거예요. 자막이 등장합니다? 등장하지 못합니다? 등장 못해요. 그러면 본은 우리는 알아들어 못하거든요. 다시 자막에 빠져버리면 우리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럼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첫 문장 이렇게 이해할게요. 천천히. 좀 어려워요. 이게 붙여읽기가 안 되는 글이거든요. 초반이. 영화에서 근데 영화가 뭘 쓰는 영화야? 웬만하면 외국어를 쓰면 보통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영어 쓰는 영화하면 당연히 한글 자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없으면 못 보잖아. 나는 모르는데. 야.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중국인 새끼가 나와요. 아니 한참 뭐 하던 영화 미국인들 나와가지고 샤라샤라 영화가 나와 갑자기 그 영화에서 누가 쭉 등장해. 니하오 하면서 중국인이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중국인이 뭘 못해요. 영어. 근데 이제 번역 자막 쓰는 새끼가 영어 전공인 거야. 그럼 쥐도 중국인이 뭐라 샤라샤라 하는지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 거야. 그래서 자막이 뭐해버렸어. 맞아버린 거야. 여기서 중국말 할 줄 아는 사람 많아요? 없잖아. 그럼 우리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관객들도 이해를 못하게 돼요. 여기까지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다시 자막이 뭐 해버리면 자막이 빠진 상태로 남겨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해를 잘할까 못할까? 이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이해를 잘 못하겠죠. 얘들아 comprehensively 이해할 수 있는 이거든. 여기 무슨 뜻이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까 누가 가르쳤어요? 그러면 반대말이 되겠죠. 이해 O, 이해 X. 이해할 수가 없어진다는 거야.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돼 없게 돼.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게 돼요. 됐어요? 왜? 얘들아 왜 이해를 못하니? 모르니까. 그 언어를 쓰니까 안 쓰니까? 안 쓰. 그 언어를 쓰니까 안 쓰니까? 안 쓰. 못하니까요. 다시 그 언어를 못하면 뭐 하니까요? 그 언어를 말할 줄 알아 몰라? 그 언어를 말할 줄 모르니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이해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 4번 문장 쳐다볼 거거든. 이제는 돼야 돼. 뭐가 했다 해서 자막이 빠져버렸다 했죠? 그 다음 문장 쳐다볼래? 자막의 부재. 자막의 뭐? 부재. 자막이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자막이 없다라는 게 누구랑 똑같은 거니?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제가 어떻게 처리하면 돼 머릿속에서? 자막 없다는 소리네 형님 하면 되겠죠. 됐어? 그럼 위에서 자막 없다면 우리 어떤 느낌 든다 했는데 이해한다 했어 이해 못한다 했어. 그럼 우리가 뭐 하도록 해요? 이해를 하게 해 못하게 해. 이해를 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는 거죠. 이해를 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봐봐요.
등장인물 한 80명 나오는데 79명이 영어를 쓰고 한 명이 중국어를 써요. 그럼 중국어 쓰는 새끼는 소속감을 느끼니까 소외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도 못할 뿐더러 뭘 느낄 수도 있어. 그 등장인물을 소외감을 뭐 할 수도 있어요.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그렇게 되면 그 등장인물은 뭐를 느낄 수도 있어. 그 언어를 못하니까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 해야 돼요? 한번 해설해 줄게요. 그 등장인물이 느끼는 뭐도 느끼게 해 관객들이 소외감도 느끼게. 이해했어요? 그럼 되게 비슷한 감정을 느끼도록 한다는 거죠. 자막이 빠져버리면 관객들한테. 알겠죠? 다시 등장인물이 뭐하는? 느끼는 무슨 감? 기억하세요. 소외감이라는 뜻이에요. 소외감 왜 느끼는지 알겠죠? 지 혼자 그 언어를 하니까 못하니까. 지 혼자 그 언어를 말하지 않으니까 소외감 느낄 거 아니에요. 괜찮니? 이거에 대한 예시로 뭐였어요? 나도 영화가 뭔지 몰라요. 그냥 영화 한 개 나온 거야. 그 영화에서 보면 페르시아 언어가 이제 대화가 되네요. 이 사람한테. 근데 이게 페르시아어가 자막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왜 페르시아어가 안 들어갔겠니? 그 등장이랑 페르시아어 할 줄 알아 몰라? 몰라요. 그치. 일단은 뭐가 안 됐대요. 자막화가 됐대 안 됐대? 자막이 나왔대 안 나왔대? 안 나왔대요. 그럼 위에 누구의 밑줄 쳐야 돼요? 네모 쳐야 돼요? 그치. 자막 안 나왔지? 그럼 뒤에 뭐 나오거나 뭐 나오는데 이제 이해 안 된다 혹은 뭐를 느낀다. 뭐라 했는지 볼까요? 여기서 그 페르시아어를 못한다가 뭐라는 똑같은 말로 보면 돼요. 자막이요. 얘랑 똑같은 거야? 그 말을 지 혼자 못하니까 당연히 뭘 느끼는 거야? 소외감 느낄 수도 있겠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마 빈칸이었을 거거든요. 이거는 잘 됐는데 그녀의 관점에서 영화를 보게 된대. 다시 누구의 관점? 그녀의 관점. 여기서 그녀가 누구냐면 페르시아어 못하는 사람. 다시 아까 79명 중에 한 명만 영어를 못하면 그 언어를 말 못하면 그 사람 못 느낀다 했어. 여기서 나도 얘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녀의 관점에서 영화를 보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인가요?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인가요? 소외감. 소외감을 느끼겠죠. 왜? 그 언어를 해 못해? 못해. 안 하니까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그녀의 관점을 뭐라고 이해하자? 하나, 둘, 셋. 소외감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여기서 그녀의 관점을 뭐라고 이해해보자? 소외감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다시 여기서 그녀가 누구야? 얘거든? 얘가 누구야? 유일하게 페르시아어를 못해. 그 언어를 지 혼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느끼겠니? 소외감을 느끼겠죠? 됐어? 요? 그럼 여기서 지문 전체를 포괄하는 한 단어를 굳이 고르자면 누구예요? 얘겠죠? 그럼 1포인트에 뭐라는 게 써볼까요? 지문 전체를 뭐하는 뭐? 포괄적인 한 단어가 누구야? 얘죠? 다시 포괄적인 한 단어 누구? 소외감입니다. 소외감. 혹시 우리 1과 자가진단 할 때 내가 use 관련된 수거 다 가르쳐줬는데 기억나요? use 사용하다,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be used to 동사 원형은 어디에 사용되다, be used to ing는 어디에 익숙해지다거든요. 지금 be used to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ing가 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이 정도 수거 또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통 외국어를 사용하는 영화에서 뭐가 등장하기 마련인데 자막이 등장하기 마련인데 보통 특정 인물이 그 영화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못하게 되면
자만이 종종 뭐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빠져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못하니까 뭐를 느낄 수도 있다고? 소외감을 느끼고 이거에 예시. 그래서 여기서 그녀의 관점으로부터 영화를 보게 된다. 여기서 그녀의 관점 뭘 느끼고 있는 그녀?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 그 언어를 할 줄 몰라서. 여기서 말하는 그 언어는 어디야? 헤르시아나. 이걸 못하니까. 지금 조금 까다롭긴 한데요. 어차피 313, 314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문을 100% 이해하지 못해도 내용만큼은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자, 마지막 하나만 하고 집에 갑시다. 몇 번입니까? 34번입니다. 너네는 부산 사람이야, 명리 사람이야? 조금 다르던데 어감이. 나는 창원 사람이거든. 창원에는 NC가 있죠. 부산에는 뭐가 있어요? 롯데가 있죠. 야구는 보통 홈 경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구 스포츠 경기 무슨 경기빨이 있어요? 홈 경기빨이 있잖아요. 더 적는 거예요? 같이 적으면 돼요. 이런 내용이라고 새끼들아. 내가 도입부에 쓰는 거는 쓸데없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 수업밖에 없거든요. 오. 다시 스포츠에서 무슨 경기? 홈 경기가 어떤 경우일 때는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 평상시 무난하게 잘하고 있을 때는 홈팬들 많으면 좋아 안 좋아? 좋을 거예요. 요때는 하나의 뭐가 될까? 자원이 되겠죠. 요때는 하나의 뭐가 될 거예요? 리소스가 돼줄 거예요. 자원이 돼줄 거라고, 든든한 힘이 돼줄 거라고, 백이 돼줄 거라고, 홈경기가. 근데 이제 팀이 졸라 맨날 못해요. 맨날 한 6연패 하고 있어. 그럼 홈 관중도 빡쳐 있어요, 안 빡쳐 있어요? 개빡쳐 있겠죠. 그럼 이 홈 경기하는데 관객들이 와가지고 그 팀 응원해줄까요? 이 시기를 욕할까요? 욕해요. 그러다 보니까 혹은 막 플레이오프야. 그것도 월드 시리즈야. 무슨 말이냐면 야구 결승전인 거지. 그럼 결승전에 홈팬들은 전부 다 간절히 뭘 바라고 있어? 우승을 바라겠죠. 그러면 그 수만 명의 관중들이 타자한테는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압박감이 될 수도 있죠. 혹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한 번 더 일반적인 경우의 반대가 뭐야? 조금은 뭐 하는 경우? 조금은 뭐 하는 경우에? 특별한 경우죠. 여기서 특별한 경우 뭐라 이해하면 돼요? 플레이오프나 월드 시리즈. 이 야구 용어인데 플레이오프는 뭐예요? 결승으로 가고자 하는 준결승전인 거고, 월드 시리즈는 뭐예요? 결승전인 거예요. 다시 뭐나? 준결승전을 뭐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게? 플레이오프. 됐어요? 그 다음에 월드 시리즈를 뭐라고 이해하면 돼? 됐어요? 혹은 팀이 조금 뭐 할 때? 부진할 때. 팀이 부진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잘하는 팀, 못하는 팀. 못하는 팀. 딱 6연패야. 팬들 빡쳐 안 빡쳐? 롯데. 그 롯데 가서 응원해주겠니? 소주병 던져버리겠니? 맥주 캔 던지고 난리 나겠죠. 그래서 지금은 잘하고 조금은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일 때는 홈 경기가 뭐가 될 수 있지만 이점이 돼요. 즉 그들한테 자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 수도 있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원래 얘가 무슨 뜻이에요? 디맨드가 수요 혹은 요구거든요. 디맨드 뜻은 원래는 뭐다? 요구하다거든. 근데 요구가 너무 많아지면, 요구가 너무 뭐하게 되면, 많아지면 뭐가 될까? 부담이 되겠죠. 요구가 너무 많아지면 뭐가 된다? 부담이 될 거예요. 즉 선수들한테 뭘 줄 수 있어? 프레셔, 압박감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거는 선수들한테 하나의 문제예요, 해결책이에요. 홈경기 때 너무 압박감 많이 느끼면. 그럼 이거는 문제점이잖아요. 맞니? 홈경기가 잘 못하는 팀한테는 어떻게 느껴질 수도 있다? 압박감이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얘 무슨 뜻? 부담.
얘는 무슨 뜻? 아빠. 그럼 요거에 대한 해결책이 잘 못할 때 뭘 더 선호할 수도 있어. 홈 경기의 반대. 왜? 즉 무슨 경기? 원정 경기를 뭐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선호할까? 회피할까? 더 선호할 수 있다겠죠? 미리 어떤 내용인지 말을 해주고 갈게요. 일단 글의 소재는 뭡니다? 홈 경기예요. 글의 소재는 스포츠에서 뭐에 대한 내용입니다? 홈 경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홈 경기가 일반적일 땐 뭐 할 수 있어? 좋을 수 있어요. 첫 문장 볼게요. 하나의 다이나믹한 거지. 뭐 할 수 있는 거? 스포츠를 역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뭐에 대한 개념이냐? 홈 경기의 이점에 대한 내용이래요. 컴마 이니치 비조조 용법이겠죠? 그리고 그 홈 경기의 이점 속에서 인지된 부담과 인지된 자원이 역할을 할 수도 있대요. 됐나? 요? 저기 이미 다 나왔는데 다시 무슨 얘기다 우리? 무슨 경기 얘기? 홈 경기 얘기죠. 다시 무슨 경기 얘기다? 홈 경기 얘기예요. 홈 경기 얘기. 홈 경기 얘기 있죠? 홈 경기 됐죠? 근데 이게 뭐가 될 수도 있게? 부담이 될 수도 있대요. 근데 또 뭐가 될 수도 있대? 또 뭐가 될 수도 있대? 자원이 될 수도 있대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홈 경기에서. 무작정 좋다 OX야. X야. 다시 뭐 할 때도 있고요. 부담이 될 때도 있고요. 뭐가 될 때도 있을 거다 홈 경기라는 게. 플러스가 자원이 될 때도 있겠죠. 자, 어떨 때요? Normal circumstance. 평범한 경우죠. 뭐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야. 다시 뭐적인 경우다? 일반적인 경우. 뭐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예요. 평범한 경우 때는 이제 뭐가? 홈그라운드. 다시 뭐? 홈 경기가 일반적일 때는 뭐 한다 해서 쌤이? 내가 뭐 한다 했어요? 일반적일 때는? 좋다 했잖아요. 좋다 어떻게 나와? provide 제공해요. 훨씬 많은 뭐를 인지된 뭐를 자원일 수도 있대요. 플러스 느낌이 나니 마이너스 느낌이 나니? 훨씬 더 많은 자원이니까 플러스 느낌이 나는 거 맞니? 됐어요? 네. 여기까지 요 얘기 맞아? 네. 됐어요? 여기까지 요 얘기 맞니? 자 근데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이 하하하 하고 준다고 뺄게요. 그 다음 누구 나와요? 여기 누구 나오니? 역접에 누가 나와? 역접에 누가 나왔어? 하웨벌이 나왔죠. 그러면 이 일반적인 경우에서 특별한 경우로 넘어갈 때 하나 누가 등장한 거야? 역접에 하웨버가 등장한 거 맞아요? 됐어. 됐어. 자, 이러한 경쟁력 있는 요소들이 바뀔 수도 있대요. 뭐 할 수도 있다? 바뀔 수도 있대. 뭐야? 좋았던 게 뭐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시 그럼 이 예시는 뭐에 대한 예시겠니? 바뀐 거의 예시죠. 뭐가 바뀌었는데요? 장점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누구 나와야 돼? 그쵸? 그럼 봐봐요. 이게 승률이거든. 뭐에? 홈팀의 승률이야. 일단 홈 경기 나왔으니까 홈 경기는 어떻게 처리해놨어요? 홈 얘기 나오면 이렇게 처리해놓은 거 맞죠? 그래 소재 이 정도 처리해볼게요. 맞아? 홈 경기에 홈팀의 승률이 뭐나 뭐일 때 파이널 게임 오 플레이오프 결승으로 가는 플레이오프야. 준결승전인 거죠. 그 다음 혹은 뭐 월드 시리즈죠. 뭐예요? 결승전이라 보면 돼요. 이거 뭐한 케이스야? 플레이오프랑 다시 누구랑? 플레이오프랑 월드 시리즈 뭐라 이해하자? 특별한 케이스.
한 번 더 얘를 뭐라 느끼자? 조금 특별한 케이스일 때. 이럴 때 봐봐요. 얘를 봐봐. 승률이 떨어졌대. 안 좋아요. 승률이 뭐였다? 승률이 떨어진 건 마이너스 맞지? 맞아? 네. 여기서 풍부한 자원을 준다 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승률이 뭐 한다 했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방어해버리야. 알겠죠? 그리고 플레이오프랑 월드 시리즈는 하나의 뭐라 얘기하면 돼? 특별한 경우에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아요. 자, 팬. 여기서 팬이 누구였어요? 누구의 어디 있는 팬이겠니? 홈팀의 팬이겠죠. 그럼 여기서 팬은 누구로 보면 돼요? 홈에 있는 얘들이 뭐가 되냐면 얘들이 뭐가 돼버리냐면 뭐가 돼버린다? 부담이 돼버렸대. 뭐가 돼버렸다? 부담이 돼버렸대. 이제 팬이 뭐저기야 너무 부담스러운데 팬이 뭐가 돼버렸어? 팬이 뭐가 돼버렸다? 부담이 돼버렸어요.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얘 자원 파란색 이렇게 보기로 했었죠? 근데 내가 제일 옛날부터 계속 하는 거야. rather than 뭐로 보라 했어? 나서로 보라 했잖아요. 한 번 더 지금 이런 플레이오프나 월드 시리즈의 상황에서는 뭐가 아니라 자원이 아니라 뭐가 돼버렸다? 부담이 돼버린 거야. 이해했어요? 폭력이가 마냥 뭐한 것만은 아니구나.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됐니? 한 번 더 어떤 상황 속에서 those circumstances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Final games of a playoff or World Series의 상황인 거죠. 맞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봐봐요. 글이 파랗죠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는 글이 어때요? 여기는 글이 어때요? 빨갛죠? 갑자기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그럼 중간에 여기 누구 있는 것도 눈치채야 돼요. 아 여기요? 글의 흐름이 뭐된 거겠구나. 여기서 글의 흐름이 뭐된 거겠구나. 바뀐 거겠구나 정도는 잡아낼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인식에서의 이러한 변화야 어떻게 변화가 된 거야?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뭐가 됐다가 자원이 됐다가 조금 결승전과 같은 상황에서는 뭐가 돼버린 것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인식에서의 변화가 뭔지 서술하려면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서술하면 돼? 이거 그대로 쓰면 되죠. 다시 여기서 this change가 뭐라고? 이러한 변화가 일반적일 때는 좋아 안 좋아? 자원이었어. 근데 결승전에는 부담적인 이런 거일 때는 뭐가 돼버려? demands가 돼버리는 거. 이해했어요? 이런 게 또한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어떤 팀? 좀 어떤 팀? 초반에 스트러글이 몸부림치고 있어. 그럼 초반에 잘하는 팀이야? 못하는 팀이야? 잘하는 팀이야? 부진하는 팀이야? 그럼 부진도 뭐라 그래 했니? 특별한 그 의무라 보자 했죠? 다시 어떤 팀? 어떤 팀? 부진한 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뭐를 더 선호할 수도 있어? 원정 경기를 더 뭐 할 수도 있다? 원정 경기를 뭐 할 수도 있다? 선호할 수도 있대요. 봐봐. 로드 트립이 길 여행이 아니라 무슨 뭐라고 보면 돼? 원정 경기. 다시 원정 경기를 뭐 할 수도 있음. 더 뭐 할 수도 있음 이런 애들은 선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원정 경기를 더 뭐 할 수도 있다. 선호할 수도 있죠. 왜 원정 경기를 선호하겠니 얘들아? 왜 원정 경기를 선호하겠어요? 이렇게 지금 뭐랑 뭐가 디펜스와 프레셔 뭐랑 뭐예요? 부담과 압박이죠. 이게 지금 너무 과열되니까 원정 경기를 감으로써 이거를 올리고 싶은 거야 내리고 싶은 거야. 그럼 어디다가 카드를 내려야 돼? 그치. 다시
원정 경기에서 선호하는 건 뭐야? 지금 너무 뭐랑 뭐가 투머치해진 거야. 디맨드랑 프레셔가 너무 투머치해진 거지. 이걸 이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줄이고 싶어서 뭘 더 선호할 수도 있고. 됐니? 됐어요? 내용이 됐니? 한마디로 요약하면 홈경기라고 마냥 좋은 건 일반적일 땐 뭐해? 좋다를 어떻게 표현해요? Provide greater resources. 우리 영어 시험이니까 영어로도 기억해야 된다. 좋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however이 등장하죠. however 하면서 change. 이게 뭐 할 수도 있어? change. 바뀔 수도 있다요. 이거에 대한 예시로 플레이오프나 월드 시리즈일 때는 조금 어떤 상황? 하나만 더 끼워볼까요? 초반에 너무 뭐하고 있는 상황? 부진한 상황일 때는 뭐가 돼요? 홈경기가 부담이자 압박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하고 싶어서? 줄이고 싶어서 뭐하고 싶어서? 줄이고 싶어서 원정 경기를 더 뭐 할 수도 있다. 선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내용은 이해되니? 근데 이건 문장이 짧아서 터닝 포인트, 즉 이 흐름 바뀌는 거는 지금 문장이 총 5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럴 때는 문장 삽입으로 못 나와요. 내고 나면 번호가 5개가 넘버링이 안 될 거거든. 그래서 얘는 업이라고 적어볼까요? 뭐라고 적어봅시다. 업이라고 적어볼까요? 업이라고 적었니? 자, 다시 한 번 더 내용 정리하면서 키워드만 잡읍시다. 일반적일 때는 자원 많이 줘야 돼, 적게 줘야 돼, 3점 매너면. 많이죠. 자원 많이 줘야 되겠죠? 박탈해야 돼요, 제공해줘야 돼요. 제공해줘야 되겠지. 맞아요? 됐어요? 근데 여기 하와이가 왔으니까 장점에서 단점으로 바뀌어야 되지. 그럼 승률은 증가해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승률은 어때야 돼요? 승률은 어때야 되니? 떨어져야 돼, 단점이 되려면. 그죠? 맞아요? 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지된 부담과 압박을 뭐 하고 싶어? 줄이고 싶어? 아니면 더 막 과열시키고 싶어? 당연히 줄이고 싶겠죠. 스티뮬레이트 나오면 되는데 자극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원정 경기를 선호해야 되니 배척해야 되니? 배척을 잘못 들었어요. 원정 경기를 뭐 해야 되니? 선호해야 되겠죠? 괜찮나요? 어떤 내용인지 알겠나요? 너네 과제 받아봤나? 교정 문제 과제. 나 아까 줬지? 네.